2023년 5월 17일자 스르프 타임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고요.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비즈 뉴스에 어닝 쇼크,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반토막 이렇게 했는데 소제목으로 영업이익, 순이익 50% 넘게 감소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역량이다. 이런 것은 이제 기자가 중간 제목을 뽑은 게 되겠죠. 자동차, 조선, 방산, 유통 등 일부 업종은 이익이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느낌이 받는 게 지금 제가 1분기 거 주요 기업체들의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기자가 너무 영업이익 하락 원인을 단순화시켰다 봅니다. 이자는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거지 영업이익 하락에 대해서는 별도 원인을 좀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봐서 일반 제조업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한 만큼 판매 가격이 그만큼 인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주요 내용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을 판매 가격에 적용을 제대로 못했다. 판매 가격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식의 어떤 표현이 나와줬다면 얼마나 이 보도 내용에 대한 신뢰감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기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회가 발표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증권회사 이코노미스트의 어떤 의견들을 청취해서 만든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생뚱맞게 금리 인상으로 비용 증가가 역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것까지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생각 없이 일반 독자들이 본다 그러면은 은행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이 공격을 받게 되겠죠. 이런 게 잘못된 뉴스 보도 자세라고 봅니다. 민노총 광화문 도로 막고 저녁 도시락, 퇴근길 교통막 마비. 민노총하고 건설 노조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서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까 신고를 하고 하고 하는 거 좋지만은 이제는 짜증이 나고 식상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좀 더 신사적으로 좀 거기다가 왜 헬로원 참사 추모제까지 지들이 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다가 표현은 노조와 헬로원 참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정치화된 노조는 정상적 노조인가라는 좀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녁 도시락해서 밤새 가지고 거기도 술판도 벌이고 그런 거를 또 많이 찍어서 뉴스 보도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도로를 점거해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양, 먹자판을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봤는데 외로워서 여고생인 척 미 고교 입학한 29세 한인 여성 결말.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변호인 이렇게 해서 통해 가지고 PTI라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요게 이제 보면은 치료라는 게 이제 어떤 정신치료 또 재활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가지고 고교에 입학해 가지고 3일 동안 다니다가 이 1월에 지난 1월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형법의 위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16세 때 혼자 미국으로 가 사립학교 기숙하에 다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대학도 2019년에 졸업해가지고 그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취직도 못하고 어디 먹고 살만은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모가 누군지 또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좀 추적 취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건 또 어저께 제가 또 쉬어가는 페이지로 했던 성장통 영화 속에서 이렇게 혼자 이 경우 29세 한인 여성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거 혹시 드라마로 만들면은 좀 히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냥 가정인데, 이 가정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거죠. 과학적 사고방식을 좀 연습하기 위해서 어섬션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거죠. 어떤 사고 회로가 서양 사람들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좀 현대의 이 서구의 이 산업혁명 이후에 성공이 과학의 정신으로 나왔다 했기 때문에 뭐 나이 먹어서 과학적 사고방식, 논리 이런 거를 좀 하는데, 그래서 뉴스 내용에 이 프리고진이라는 이 푸틴의 이 주방장 출신으로서 아주 성공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어,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냥 가정인데, 만약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멍청이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게 서양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결국은 푸틴을 공격한 게 아니고 이 무기 10%만 공급한 러시아 군 참모총장을 겨냥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벌써 며칠 전에 다 외신에 나왔던 얘기를 조선일보 이철민 국제 전문 기자가 또 저기 뒷북 치면서 이게 좀 같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선도가 있을 텐데, 이 사진도 뭐 어디서 다 베껴가지고, 아니 물론 다 인용하는 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있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러시아 용병을 운영하면서 또 이 친구가 이 크림반도 할 때 용병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이권도 챙겨서 떼부자가 된 뭐 그런 내용까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트루도 총리 무역 북한 문제 논의 위해 한국 도착. AP 김통영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뭐 핵심적인 거는 G7에 가기 전에, 일본에 가기 전에 한국에 들려서 또좀 윤 대통령하고 또 캐나다의 우호적인, 또 올해가 또 60주년이라고 그러네요. 한 카나다 이 수교, 뭐 그런 거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보와 중요한 광물에 대한 얘기들이 좀 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기술 냉전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핵심 재료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추출에 투자하고 배터리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자관 이것이 원료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광물 대부분은 칠레, 호주, 볼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나라에서 있는데, 중국 밖에 있지만은 차이나 인코퍼레이션이라고 그냥 이 관련 계통을 다 차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 주식회사가 세계 광산들과 소유권과 파트너십을 협상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캐피탈 리서치 연구 책임자인
안네 스테븐슨 양은 안보와 미국의 제조기지가 있는 것과 관련된 특정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기술 전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18세기 러시아 군대와 같은 줄 알았는데 모두가 북쪽으로 가는 큰 검을 두려워했는데 결국은 크기가 품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대형화하고 그 규모의 경제를 일단 장악을 해 놓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GM과 포드가 BYD, BYD라고 발음하더라고요. KTL 배터리 없이는 좀 어떻게 좀 힘들 텐데 그래서 한국하고도 일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이나 주식회사 없이는 미국 시장을 위해 값싼 전기차를 만들 수 없는 동시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풀이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결론은 이런 이 금속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환경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서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 그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늦은 건 아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끝이 없는 경주에는 항상 따라잡을 시간이 있다. 해가지고 요거 상징은 중국 배터리를 상징하는 로고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그 고려 아연거를 소개하면서 니켈 재련소 만든다. 아주 고순도. 나중에 병행해서 코발트까지 또 나온다. 2차 전지에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을 원료를 어디서 확보할 거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캐나다 쪽 아니겠느냐, 캐나다 광산 이런 데라고 좀 우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 수출 상위 5개국 인사이드 몽키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번역을 내부 원숭이라고 해 놓네요, AI가. 요게 이제 그 기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GDP 대비 수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요런 기준으로 했는데 1위가 룩셈부르크.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발표하는 순서들을 오름차순으로 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해주시지. 독특하게 몽키, 인사이드 몽키는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합니다.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 몰타, 아일랜드인데 룩셈부르크가 수출 비율이 GDP 대비 211%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10.3% 하락했다. 러시아는 5.9%, 홍콩은 5.9%, 싱가포르는 5.3% 하락, 영국 4.8%, 독일 4.5%, 일본 4.4% 하락. 2019년 대비 전년 대비 하락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가 2020년도 건가 뭐 어떻게 2022년 거를 얘기하는 건지 어쨌든 한국이 추락을 했습니다. GDP 대비 수출 비율이. 그리고 올해 하반기의 둔화가 2023년에 더 어려운 상황을 예고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2022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2023년도를 예측하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지금에야 또 올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면 물론 현실적으로도 지금 무역 수지 적자인 거 맞고요. 그런 게 현실이죠.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중앙아시아에 구애하는 중국이라고 AFP 통신이 얘기했는데 자관 이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하고 어떻게 좀 1대1로 관계상으로 잘 해보려고 지금 시안으로 시진핑이가 초청을 해서 뭘 좀 해보려는 모양이에요. 했는데 그 1대1로 프로젝트에 자기네들이 카자흐스탄에서는 자기네들이 버클에 자처해온 시위가 발생했었다 하는데 중국하고 뭘 하더라도 중국 인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 자기네
저기 카자흐스탄 국민들을 일꾼으로 쓰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등등해서 지금 이미지는 안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 같은 얘기인데 옵저버 리서치 재단의 완의는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의 멍에는 점차 다를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반면 중국의 멍에는 철로 만들어져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요거 참 잘 얘기했어요. 그 중국하고 끈끈한 관계 맺지 말고 전에도 한번 어떤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은 여기 5군데나 있네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이 가장 나라 크기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을 쓴 국제외교 정치학 박사인 그 김정민 박사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또 그 학습하고 그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이 스탕이라는 게 쿠민정음에는 스당이라고 발음이 쌍 시읒 디귿 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이제 받침이 이제 그 음차 문자 소리 문자화 돼 가지고 땅이 됐습니다만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는 받침을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발음을 해 가지고 스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사로 보면은 다들 그 스탄 국가는 우리하고 남이 아니요. 이게 연결이 되려면은 이렇게 해서 만주를 우리가 먹은 다음에 몽골을 통해 가지고 몽골도 우리하고 친연적이죠.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 연결해서 이런 쪽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유라시아 그 연대를 맺어야 되는 우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요건 딴 민족이에요. 그 남쪽 이게 이제 그 북방 쪽으로 북방 중앙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만주를 통해 가지고 몽골 통해서 카자흐스탄 연결하고 또 여 밑에 스탄 연결하는 거. 그럼 뭐 아프가니스탄도 거기까지 가면 이제 또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파키스탄, 잠깐 스탄 들어가는 데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거는 뭐 유튜브 보다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그 문학의 뭐 우리나라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나이를 듣다 보니까 꽤 그 감성적이었을 때는 뭔가 그 서럽고 뭐 이런 거를 그 문학하는데 요즘 그게 싫어졌어요. 그게 내 생각에는 그 일제 치하에서 무력했던 어떤 예술가들이 그 어떤 그 배출 행위로서 그걸 소화내려니까 한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들어와서 했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지금 이런 입장에서는 그 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징기스 칸 할 때 징기스 한이로도 발음하는데 한이라는 것은 결국 한이라는 것은 발음상 히읗이나 키읔이나 이렇게 이제 음이 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한겨레 좌파 신문 있죠? 그거 이 중앙아시아 말로는 칸케레이 또는 칸케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연구하시는 분의 얘기가 그런 생각을 또 좀 연결을 해 보면서 우리 흥 좋아요. 그다음에 정 이거 우리 이거 좋아요. 근데 그 이거 아니다. 우리 칸이다 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런 뉴스를 보면 또 CJ 제1제당 또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CJ 제1제당이 비비고 만두가 유명한데 요거 저기 그 오뎅 아니 그러니까 이 오뎅이 아니 그러죠 어묵하고 떡볶이하고 이렇게 그 해서 맛있게 생겼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출시를 했답니다. 떡볶이, 김밥, 한국식 핫도그, 달콤한 팥소가 들어간 붕어빵, 물고기 모양 와플, 호떡, 달콤한 팬케이크, 김말이 튀김 이런 거 완전 우리 그 재래시장 그 길거리 음식을 이제 완전 이제 그 상품화해서 이제 풀어 매길 모양입니다.
라면은 내수 옛말 농심 미국에도 라면 왕국 세웠다라고 또 소개가 나왔네요. 2023년도에 미국의 판매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국내에 이게 매출이 억 원이 6,188억 원인데 미국에서만도 1,175억 원을 팔았다. 이게 이제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이게 미국에 있는 농심 공장인 것 같습니다. 젤렌스카 인도적 지원만으로 범죄자 못 막아 군사지원 호소. 요게 조선일보에서 연 아시아 지도자 컨퍼런스에 윤 대통령도 뭐 기조연설을 했고 젤렌스카 여사도 기조연설을 했는데 또 영국 수상을 했던 요 머리 휘날리는 요 분은 아마 이 싱가포르 전 무슨 그런 분 같은데 뭐 중요한 사람들이 윤 대통령 턴 테이블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있는 모양새가 찍혀 있는 것 같네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될 거냐 말 거냐가 과제이긴 하네요. 어떻게 될지 만약에 무기 지원이 들어간다면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더 이상 우호적인 관계는 없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미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동일한 조선일보에서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략 성공 전례로 남겨선 안 돼.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 젤렌스카 여사가 자꾸 기대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이 14회인데 이게 이 코로나 때는 뭐 이런 게 안 열렸는데 이번에 됐는데 여기 전 영국 수상도 와 있고 유명한 분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자기 돈 가지고 왔겠어요? 다 조선일보에서 다 여행 자금 되고 뭐 이래서 온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거꾸로. 어디서 할까요? 호텔 신라에서도 일부 대줄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본 삼성 칩 설비 보조금 마련. 시다키 마키 로이터 통신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자관 이 삼성전자가 도쿄 근처에 설립 중인 칩 시설에 대해서 150억 엔을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는 노코멘트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TSMC는 정부 보조금 190억 엔 이미 받았고 그 370억 원을 들어 도쿄 동북쪽 스쿠바시의 연구소를 이미 열었다 이렇게 구마모토에 이 반도체 공장 짓는 거 별도로 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자체에서 만든 라피더스 홋카이도 거기에 만드는 거는 지원금 700억 외에 2,600억 정도 합치면 3조 엔 이상을 지금 일본 정부는 자기네들의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또 공을 들이고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만 연설자가 대만 의회 의장인데 현재 이 집권당이 아니고 민진당인지 어딘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본, 한국, 필리핀의 방어에 초읽기 환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이터, 데이비드 브론스트롬, 마이클 마르티나 뭐 이런 기자들의 보도 내용인데요. 방어의 초승달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사람이 뭔가 이 천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요거 지켜주는데 이렇게 한국, 일본 연결해서 필리핀까지 연결을 하면은 이게 초슬당 모양이다. 이렇게 초슬당 모양의 대만을 보호해 주는 거다. 요게 이제 그럼 금성이 되는 거예요. 금성.
요게 이제 이런 모양이 우리가 많이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냐? 이슬람 국가의 국기들이 다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게 들어간 게 이슬람이란 게 아니고 종교학 국기에 그거 들어간 건 종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건 천문 현상을 국기에 넣은 국가들이 터키부터 해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뭐 이런데 전부 다 이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금성이란 것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매우 중요하다. 좀 그렇게 좀 인식해 달라 이런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래 보면은 일본이 초승달 모양으로서 열도 자체가 한국을 금성 태양의 아들로 보호해주는 형국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자, 태평양의 물을 또 뭐 이렇게 다 보호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징이 이게 이제 대만이 우리를 좀 태양의 아들로 봐주세요. 금성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승달이 돼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재미있는 그런 비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미군 기지 있지, 일본에도 미군 기지 있지, 한국에도 미군 기지 있지, 쫙 둘러싸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리버럴한 사회의 보수의 가치관이 필요한 것, 다양성이 대립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조건.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이 경제 뉴스 이런 데서는 새로 나온 책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읽고서 전문가들끼리 그렇게 담소하는 얘기들을 정리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그 소양을 높여주는 역할, 바빠가지고 그 책을 사서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일본의 독특한 점이 미국에서 책 한 권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 전통이 있답니다. 뭐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좋겠는데 이 빨간 글씨로 한 거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자유주의가 거꾸로 전체주의를 불러들인 꼴이 됐다. 그래서 다중성하고 다원주의는 틀리긴 한데 이 다중성을 다원주의로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는 이게 미국의 비유를 해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이런 얘기가 자기네들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내전으로 갈까라는 책까지 나왔다는 거 비유를 들었고 그 다음에 아노크렛이라는 용어를 오늘 저희가 처음 배우는데 불완전 민주주의라고 이런 아노크렛이가 있는 상황이 가장 내전이 빨리 내전에 빠지기 쉽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다원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원주의는 갈등 없이 공존하기 위한 공통에 의해 응집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다원주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입장들이 틀리니까 갈등 대립은 자연스러운 발생인데 성숙된 사회에서는 문제는 그 해소 능력을 서로 그 협상이나 뭐 여러 가지 걸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소 능력을 키우지 못하니까 이제 그 실력 행사들이 나오고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 민노총과 건설 노조 애들이 탄압을 중단하라 뭐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뭐 이 내전 상태나 마찬가지죠. 불완전 민주주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 그래서 해결의 힌트는 노동자 계급의 양가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엘리트 집단이나 중간 계급 계층은 그런 건 아닌데 속된 말로 블루칼라 노동자 계급은 이 반항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 말하자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또 사회에 대한 존경도 똑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가난이 아니고 노동 귀족화가 돼가지고 살만한 애들이 또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아닙니다만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얘네들 연차 써가면서 이 광화문 같은 데 와가지고 으쌰 지태는 거 보면은 퇴근길을 아주 막았대는데 교통이 정체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집회의 자유가 아니고 내전 상태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다인종 국가가 되더라도 민족 운운하지 말고 역사관을 같이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코쟁이가 와서 그다음에 또 한국 사람하고 이 국제 결혼을 해서 우리가 얼굴색이 많이 바뀌고 뭐 한다 그래도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관도 한국말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글을 자기 모국어로서 쓰면은 그게 다 같은 민족이지 얼굴이 다르게 생겼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다 영어로 쓰면은 그렇게 하고 미국의 역사를 공유한다면은 그렇게 내전이 일어날 일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역사관을 같이 하는 역사교육이 미국 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솔직히 인디안들을 우리가 깡그리 죽였었다. 이런 거 좀 교육을 잘 시키고 잠깐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데 남을 죽이면서까지 이 미국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뭐 이런 역사 교육을 미국 애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왜 사회주의가 뿌리내지 않느냐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 나라의 빈민은 자신들을 착취에 시달리는 무산계급이 아니고 일시적인 불운을 당한 엉망장자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도 억만장자 된다. 이런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이 분배론 이런 거 싫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습과 문화에 의한 연대의식이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이 관습과 문화에 의한 연대의식이라는 게 바로 역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 다원주의도 민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못해서 민족주의 하면은 이게 또 딴 나라하고는 또 적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역사관을 같이 한다. 이런 표현이 더 좀 나을 것 같아요. 글로벌리즘에 의한 네이션의 경계 허물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 자국의 이 국격을 존중하면서 어떤 세계가 교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어디까지 백인에 포함시킬 건지에 대해서 두고두고 갈등의 역사가 미국에 있었다. 그러니까 백인 흑인 인종을 가지고 따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섞여가면서 많이 혼연일도 나오고 미국의 역사관을 공유해라.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이 역사관을 공유하면서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역사관이 틀려가지고 근데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국내에는 별로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안 하고 이런 미국 책이 나와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한 거를 또 일본 지식인들이 또 대담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네요. 미국 내에서도 솔직히 아일랜드계가 오랫동안 고생도 했고 또 동유럽계나 이탈리아계도 더욱 그렇게 고생을 했었다. 요즘 플로리다 주지사는 드산티스 이탈리아계로 알고 있고요. 국무장관 했던 폼페이오 이탈리아계로 되어 있었죠. 오죽하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늦게 이민 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마피아가 됐겠어요. 그거 다 로마에서 배운 대로 저는 마피아가 마리아 피아의 준말이라고 저는 굳고 주장을 하는데 천주교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섬뜩하게 듣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다고. 어떻게 저기 마피아가 마리아 피아의 준말이냐? 성모님을 아주 그냥 모독을 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역사를 봐봐. 마피아단에 들어가려면은 성모 마리아 상 앞에 피해 맹세를 해. 그게 그러니까 마리아 피아지.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마피아 조직이란 게 카톨릭 조직하고 똑같지. 안 그러냐? 다 그 위로 계속 돈 바치는 거. 그게 그래서 결국 그 저기 한국에서 이제 경제가 발전해서 돈을 벌면은 옛날에는 그 로마 바티칸에서 돈이 왔는데 이제는 한국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헌금한 돈이 남아 가지고 이젠 바티칸에 보낸다며요. 그러니까 추기경이 여러 명 나오지. 아우 한국 땡큐 한국 땡큐. 뭐 그게 왜 그렇게 되겠냐 이게 이제 한국이 로마 바티칸한테 돈을 보낸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마피아 두목한테 돈을 갖다 주니까 그렇게 좋아라 하지. 다 돈 문제예요. 돈. 돈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다 이게요. 자, 사이드로 조금 빠졌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